뮤직 매거진 뮤브 4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오늘은 뮤지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이브 인투 뮤직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게스트 분 생각하면 바로 앞에 계셔서 약간 눈을 좀 마주치지 않고 저는 오늘 게스트 분 생각하면은 좀 추상적이지만 바람이 떠오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람은 좀 쓸쓸한 바람도 있고 서늘한 바람도 있고 선선한 바람도 있고 막 돌풍도 있고 무시무시한 바람도 있잖아요. 이분에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의 음악은 바람 같다. 그리고 바람은 또 공기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래서 바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경 씨는 어떤 것들 좀 떠오르세요? 민재 씨가 너무 멋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타쿠스러운 캐릭터를 가져왔어요. XXX 홀릭이라는 만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유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원의 마녀인데 왜 이분이 생각이 났냐면 이 마녀가 강인한 사람 그리고 악인에게는 되게 무자비한데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람 그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배웠을 때 유코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영경 씨만 아는 얘기라서 아세요 유코? 전혀 모르고요. 유코아는 잘하는데 아울렛 잘하는데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설명을 들으니까는 왠지 공감 간다. 네, 그런 되게 생각 멋있는 들고 캐릭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보통 독보적인 뮤지션에게는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분은 획이라는 말로는 너무 부족하고 사실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클래스를 하나게 끌어올렸다. 네. 너무 아티스트 중에 아티스트고 전설이시죠. 싱어송라이터 김유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제가 마주 앉아 듣고 있자니 너무 너무 부끄러운 두 분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는 와주셔서 유코 씨를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군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왠지 아실 것 같았고 네. 영경 씨한테 제가 미리 물어봤었거든요. 네. 뭐 준비했냐고 그랬는데 저는 모를 것 같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왠지 아실 거다. 네. 유나님은 아실 거야. 네. 그러면서 헤어스타일도 지금 약간 비슷해서. 그러니까. 네. 힘의 컷을 네,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민재 공감대 씨는 형성. 모르는 네, 얘기예요. 형성. 네네. 다행히 저랑 뭐 상관없고 공감대 게스트와만 형성되면은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영화 자우림 더 원더랜드도 있었고 네. 데뷔 25주년이었고 네. 팀이 그래서 참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또 솔로 앨범까지 내셔서 네. 소식을 듣고 참 반갑고 기쁘고 그랬거든요. 솔로 앨범 내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은 진짜 오랜 숙제를 한 기분이에요. 네. 사랑 노래를 잘 제가 못 쓰고 좀 낯설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사실 지금도 이렇게 러브 발라드 이런 거는 아직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랑만을 소재로 한 앨범을 전체를 채워보자라는 옛날에 제가 저한테 준 숙제를 이번에 잘 마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홀가분하고 근데 그 홀가분하긴 한데 그게 머리로는 홀가분하고 이번에 굉장히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네. 뇌를 속이면서 진짜 제가 사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맨정신에 이런 노래를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문어발식 연애를 하기에는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네.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영화나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이용했어요. 네. 가상현실이 뇌를 좀 속이잖아요. 사실 음악도 가상현실이라서 네. 음악이 위안이 되거나 굉장히 뭐 흥분되나 진정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뭐 안나 까렌이나 뭐 unfaithful, 네. 새끼 음. 그런 그러니까 독한 아주 데미지 이런 독한 사랑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면서 뇌가 계속 이상한 이제 연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계속 유도를 했는데 그게 진짜 먹혀서 저는
한 반년 정도 진짜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뇌는. 네. 가상 연애를. 네. 그럼 가상 연애지만 설렘에서 네. 만나고 헤어지고 네. 이런 것들을 막 네, 경험하시는. 그리고 이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체화가 되지 않으니까 음. 나중에 진짜 그 연애하다가 막 사랑 때문에 고민하다가 막 죽었다는 사람들이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데미지가 있었던. 정말 완전 큰 데미지가 어. 있었던 작업 과정이어서 네.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숙제한 건 좋은데 숙제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네. 병이 날 지경이었달까? 아. 후유증이 남아. 네, 후유증이 엄청 크게 남아서 지금도 좀 앨범하고 헤어지는 게 쉽지 않고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랑 노래가 어려우셨던 이유가 사실 뭘까요? 사실 예전 네. 자우리 음악들도 그렇고 김유나 솔로 1집, 뭐 2집 이런 앨범들에도 뭐 완벽히 그런 러브송은 아니어도 어쨌든 사랑 네. 테마로 하는 음악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어려웠다는 말씀하셨을 때 네. 좀 놀랐거든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무례한 저만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랑 노래가 진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네. 재미가 없다. 음. 근데 사랑 노래 자체가 진부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사랑은 진짜 모든 사람의 올타임 페이버릿이잖아요. 네,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소화를 못했던 거죠. 지금도 사실 좀 잘 이해 못하고 잘 소화를 못하는 면도 있어요. 약간 감수성, 정서적인 면에서. 네, 정서적인 면에서. 그래서 사실 공연 네. 때도 이 얘기를 막 하시면서 네. 막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타닉 사운드트랙이나 네, 네, 네. 보디가드 사운드트랙이나 네. 이런 사랑 노래들이 어려웠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맞습니다. 막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객석에서는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요. 전혀 제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제가 듣기에 약간 텅 빈 목소리인데. 그래서 막 그 네. 객석에서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막 이랬었는데 네. 저도 이 앨범을 이제 미리 받고 네. 제가 이제 소개글을 막 준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네. 이 자리가 너무 영광이었는데 그 글 쓴다는 게 네. 저도 이 음악이 막 소화가 단번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막 빨리빨리 소화가 돼야 저도 글을 짝짝 쓰는데 네. 진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이. 이 곡을 하나하나 곱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영경 씨한테 뭐 워낙 가까우니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음원을 딱 받고 앨범 진짜 멋있고 이거 완전히 성인의 어른의 사랑 네, 노래다. 네. 근데 아직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너무 어려워. 큰일 났다. 마감 날짜가 얼마 없는데. 그래서 저 진짜 그 마감 자정부터 썼던 것 같아요. 글을. 그때서야 뭔가 이야. 글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서야 돼서. 네, 그래서 네. 만드시면서도 진짜 만만치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근데 저도 써주시고. 쓰고 막 여운이 막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여운이 막 남아서 네. 공연에 딱 가서 그 네. 여운이 뭔가 막 이렇게 좀 네. 드디어 좀 해소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참 저도 좋았던. 그러니까 민재 씨가 나오기 전부터 나는 들어봤다. 네. 깨방정 떨고 다녔거든요. 하는데 너무 멋있는데 어려울 네.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각오를 좀 사실 했었어요. 네. 근데 각오를 하고 나니까 앨범을 들었을 때 네. 그래도 조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서사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서사시처럼 느껴지고 네. 어른의 사랑이다 보니까 네. 저는 아직도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익은 사랑을 네.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 앨범을 좀 먼저 이게 어른이 사랑인 걸까? 약간은 네. 기대가 된다. 좀 처연한 사랑이 약간 괜찮을지도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좋게 들어주셔서. 그랬죠. 네. 근데 이 앨범이 이제 저는 사실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장면까지 그렇죠. 딱 네. 이어지면서 너무 아름답지만 결론은 이제 이별 혹은 네. 아름답게 끝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앨범도 그렇고 이 앨범에 해피 엔딩이라는 곡도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행복한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사랑의 어떤 도파민이 다 끝나고 네, 네. 현실을 마주한 네, 여성의 그렇죠. 그런 고백인데 이것도 그렇고 심지어 전에 라이브 앨범도 제목이 행복한 사랑은 없네 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앨범을 듣고 또 이전 라이브 앨범도 듣고 이제 하면서 진짜 행복한 사랑이란 건 없는 걸까?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른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영경 씨 네.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질문이 아, 그렇구나. 진짜 네. 순수한 궁금. TMI 자제해 주세요. 네. 사랑 재밌죠. 저는 연애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면서 네. 항상 연애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진짜 결국은 지치더라고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그것도 그쵸.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결국 다 인간 정말 이기적이구나. 우린 누구나 다. 그리고 일집의 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네. 그 곡도 결국은 너무 사랑하지만 쟤랑 나는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해. 우리는 서로 그런 노래잖아요. 네,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고 환상이다. 환상. 네. 그런 건 이제 가상의 사랑에서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사랑은 우정에 가까웠지 않을까? 친구 맨날 만나고 싶은 친구가 네. 애인이나 배우자가 되는 게 저는 그래도 이상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살다 보면 싸우고 뭐 터지고 그쵸.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게 진짜 존재할지 저도 그런 예가 있으면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게 있나요? 여쭤보고 싶고. 진부하긴 하지만 이제 네. 사랑 끝나고 다 정으로 네. 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아까 김윤아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결국 의리로 산다는 거고 네. 그게 사실 친구 간에도 사랑이 어쩌면 의리라는 한 형태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중요하죠. 네. 친구 사이의 의리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친구 네. 사이도 어떤 사랑의 관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장밋빛 인생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없다면 무엇이 아름답겠냐라는 이야기가 앨범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데 네. 사람이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늙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진절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결국은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 뭔가 소중한 거를 계속 간직하고 싶어하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생기는 거지 끝이 없다고 하면 그런 절제 같은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나 인생에는 끝이 있는 편이 아름답다라고 주장해 봅니다. 네. 슬프지만 그래도 네. 아름답다. 네. 사랑은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아름다울 수는 있다. 아,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마음에 이야. 새기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앨범 관능 소설에서 일단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타이틀곡 두 곡인데요. 그 중에 네. 한 곡 장밋빛 인생 네. 먼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장밋빛 인생은 제가 쓸 때부터 얘는 타이틀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다가 그거 잘 아실 텐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다시 듣고 아니야 곡이 너무 휘져서 안 되겠어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모니터링 할 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제가 쓸 때부터 역시 이 곡은 재즈, 탱고, 클래식 모두의 조예가 아주 깊으신 분이 편곡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좀 여러 대륙에 계신 음악가 선생님들을 떠올리다가 결국은 일본 이제 사이토 네코 씨랑 저랑 스케줄도 잘 맞고 뜻도 잘 맞아서 네.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곡에는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들을 많이 모아주셔서 네. 기적적으로 그거를 날짜가 딱 하루 나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네. 2시간 30분 이내에 이제 연주랑 노래를 모두 다 완성했어요. 녹음을. 그럼 노래까지 그날 네. 하신 거예요? 네. 모두 한꺼번에 자기 위치로 들어가서 처음에 몇 번 연주를 짠짠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테이크를 골라서 이제 거기서 각 파트를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노래를
이제 연주랑 노래를 다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외국인 분들하고 작업을 할 때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것도 또한 진부한 표현인데 음악에는 진짜 국경이 없어요. 이제 함께 연주를 하고 있으면 네. 그 순간만은 진짜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춘 한 팀처럼 연주를 하고 교감을 나누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한 곡이었습니다. 장밋빛 인생. 제가 앨범을 처음에 딱 들으면서 이게 약간 앨범을 들을 때마다 좋아하는 곡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뺨을 맞은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그래서 와 네. 진짜 앨범이 세다. 그래서 딱 들었는데 요즘엔 또 약간 다른 노래로 네. 마음이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네. 진짜 뺨 맞은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노래. 저 라이브를 봤을 때 네. 김유나님께서 행복하게 부르시는 네. 것처럼 보여요. 항상 네, 너무 네. 밝게. 전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히 말하자면 올해 가장 멋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라고 신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통틀어서 진짜 우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스포티파이에서는 방송하고 음악 같이 들으실 수 있고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뮤브 재생 목록을 만들어둬요. 그래서 음악들 쭉 들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나 씨의 장밋빛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김유나 씨의 장밋빛 인생 듣고 왔습니다. 저희 새 앨범 관능 소설 주제가 어른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앨범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1집에도 이렇게 좀 피처링 아티스트들이 네.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피처링이 많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보통은. 네. 근데 이번 앨범은 김필 씨 있었고 백현진 씨 네. 있었고 이승열 씨 있었고 네. 이하이 씨 있었고 네. 이렇게 됐는데 각각 이분들이 좀 캐릭터를 맡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의 캐릭터처럼 네. 아니면은 좀 곡을 쓰시면서 이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조화를 생각하는 라인업인지 어떻게 좀 이분들과 네.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곡을 쓰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듀엣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랑을 주제로 한 앨범이니까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듀엣곡을 최소한 4곡 많으면 5곡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듀엣곡들을 막 만들다가 예를 들면 평범한 남자를 쓰는데 이 노래는 좀 특이한 게 곡 중간에 전조가 8번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스너들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되게 이상해요. 곡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제목도 평범한 남자고 멜로디도 들으면 되게 순한데 네. 듣고 있으면 좀 어딘가 묘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결코 평범한 남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나도 평범한가? 하고 자문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무조건 백현진밖에 없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백현진 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그 부사의 정원 같이 부른 하이 씨 같은 경우는 그 곡은 원래부터 여성 보컬리스트랑 같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마치 여성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곡도 쓰고 그래서 저랑 쌍둥이처럼 귓가에서 노래해 주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네. 가지신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 너무 좋은 목소리 가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래서 많은 음악을 들었고 또 찾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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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분이다 싶은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근데 하이님이 정말 딱 그분이시더라고요. 이제 레코딩된 앨범에는 보통 이제 더블링도 많이 쓰시고 뭔가 테크닉적으로 많은 믹싱 과정에서 뭔가 많이 들어가니까 라이브 하시는 거를 좀 찾아보고 네. 진짜 이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이님은 미국에서 그때 곡 작업을 하고 있었고 네. 네. 저는 좀 약간 마감에 치이면서 곡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 곡이 거의 마지막으로 녹음한 곡이라 그래서 하이님 번호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네. 미국에 계신 하이님하고 데모를 주고받고 근데 데모를 받으시고 한 이틀 정도 네. 쭉 들어보시더니 해준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와 이러면서 막 너무 정말. 신나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관계가 뭐 없었고. 전혀 예관계 없었거든요. 진짜요? 네, 하이님도 이제
굉장히 낯을 가리시고 네, 네. 예, 항상 음악 작업만 하시는 편이시라서 네. 예, 저도 좀 낯을 가리니까 사회 활동을 막 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짜 꿈결 같은 노래가 하이님 덕분에 만들어졌고요. 네. 김필 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카멜리안 정말 김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섹시한 곡이 될 수 없는 그런 네. 느낌이 오, 있어요. 진짜. 정말. 네. 섹시하고 어른스러운데 되게 또 슬픔이 있는 남자의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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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 들었을 때 이건 남자 이런 느낌의 목소리를 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필 씨의 최근에 나온 EP의 라이프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정말 좋은 앨범이에요.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네. 이것도. 근데 그때 진짜 언젠가 필 씨랑 듀엣을 해야지라고 예전에 제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필 씨가 나왔을 때 저 네. 혼자 결심했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계셨군요. 그때부터 언젠가 필 씨랑 막 음, 노리고 있다가 네. 라이프 EP가 또 마침 얼마 전에 나와서 아싸 지금이야 김필 씨한테 연락을 하자.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성사가 됐죠. 그리고 이승열 선배님도 그 노래는 유는 어른 남자가 네. 필요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목소리가 이 곡에서 상대방이 너무 어린 것 같은 분이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제 목소리도 좀 나이가 없는 목소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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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약간 20대들이 이렇게 썸 타는 썸 타는 노래같이 들릴 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저는 노래 설정을 여자가 파트너가 있는 상태 네. 아니면 결혼한 상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이 남자인 게 확, 그러니까 어른 남자인 게 확 드러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전달이 되지 않을 얘기였어요. 그래서 남자 어른 목소리에 누가 있을까? 근데 금방 생각났어요. 이거는 이승열 선배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네. 저 그래서 진짜 놀랍고 네. 곡마다 너무 다 잘 어우러지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딱 리스트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알쏭달쏭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백현진 씨 말고는 네.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하이 씨도 목소리가 너무 잘 입혀졌고 그쵸. 김필 씨 진짜 와 아름다운. 이런 목소리 네. 막 섹시한 생각했고 네. 저는 이승열 씨와 같이 한 유가 네. 딱 듣는데 약간 막 이 네. 노래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기분 이상하게 맞아요. 만들어요, 진짜. 이 노래가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죠. 네. 저 그래서 한번 언젠가 네. 뵈면은 꼭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네. 노래가 진짜 순수한 어떤 우정일까? 아니면 뭔가 네. 진짜 있을까? 사실 이 아닌 게 사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어떤 묘한 분위기를 노래가 너무 잘 드러내고 있어서 와, 정말 놀랐어요. 대성공. 진짜. 이게 다 승용일님 덕분이에요, 전 진짜로. 막 들으면서 괜히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네.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도 유를 들었을 때 네. 노래를 안 듣고 가사만 보면 그냥 썸 얘기인가 그쵸, 하는데 들으면 맞아요. 네. 그 눈으로 키스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보고 네. 있는데 너무 야한. 네, 맞아요. 그랬으면 했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래 되게 좀 야한 노래인데 네. 그걸 알아주셨어요. 왠지 민망한 거예요. 네. 왠지. 어렸을 때 식수금 보는 맞아. 뭘 보면 안 되는 걸 네. 본 느낌. 이 앨범에서 맞아. 제일 그래요. 이 노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막 오히려 채취 이런 노래는 네. 사실 딱 되게 대놓고 네. 직설적이니까. 직설적이니까. 좀 유머러스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래는 막 왠지 네. 좀 그래. 그러니까 만지지 않으니까 더 야한 맞아.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절제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유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두 남녀의 네, 어떤 네, 네. 그런 미묘한 관계. 네. 그러니까 이 관능 소설 안에는 노래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설정도 뭐 전반부는 네. 어떤 환상의 세계, 영화적인 세계라면 후반부에는 좀 현실의 밥을 네. 담그는. 근데 이렇게 사실 세계관도 왔다 갔다 하고 노래도 각 캐릭터별로 이제 연기를 하셔야 되니까 네. 몰입을 했다가 또 잠시 빠져나와서 저 캐릭터가 됐다가 네. 이렇게 녹음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과정이 좀 어렵진 않았는지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노래할 땐 저는 뇌로 노래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작전 그냥 짜서
가야 하는 죄송해요. 길을 딱 가는군요. 아, 3, 2, 1 하면 바로 좋은 답변을 드렸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앨범을 딱 네. 들을 때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렇게 네. 썼던 것 같은데 네. 인터뷰에서 옴니버스 얘기를 딱 하셔서 아, 네. 다행이다. 네. 하나 맞췄다. 네. 이게 제 생각이니까 네. 근데 이게 딱 또 썼는데 아닌데 이러면 네. 곤란한데 인터뷰에서 네, 이게 네. 옴니버스의 어떤 네. 느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진짜. 그래서 이 한 곡 한 곡이 다 어떤 각기 다른 개별의 이야기가 있는 네. 그런 곡이라서 또 재미있었고 네. 약간 단편 소설집 같은 맞아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어른의 소설, 그러니까 어른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10가지 얘기를 네. 하는 앨범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아, 네. 이게 아, 하나로 그쵸. 딱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참 좋았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앨범 우리가 장밋빛 인생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 곡이 탱고 곡이고 네. 사실 김윤아 씨의 탱고 곡들이 쭉 있었죠. 그렇죠. 일집부터도 비교적 있는 네. 편이었죠. 네. 국내에서 이렇게 탱고 대중음악에서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아, 일반적인 우리 그렇습니다. 음악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꾸준하게 탱고를 네. 시도하게 되는 어떤 김윤아 씨가 생각하는 탱고의 매력은 네. 뭘까요? 섹시하잖아요. 섹시하죠. 저한테 탱고는 굉장히 섹시한 음악인데, 근데 이 관능이 그냥 정말 세간에 조속한 사랑 그런 관능이 아니고 네. 탱고 댄서들이 춤을 출 때 남녀 파트너의 다리들이 수없이 교차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닿지 않거든요. 절대 닿지 않아요. 네. 그 복잡한 스텝을 밟으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그 댄스 자체도 그래서 제가 보고 듣기에 너무 아름다운 장르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약간 그런 음악이 정말 잘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쓸쓸하고 왜 사람 어디 가가지고 잘 안 돌아오고 막 그런 기 때문에 만들어진 음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많이 공명하는 피가 좀 본능적으로 있어서, 네, 끌리는군요. 본능적으로. 네. 트로트 외에도 사실 네. 제가 이 앨범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게 네. 한국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 동양적이라고 해야 될지 네, 네. 이런 창법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1집 파랑새 네, 이것도 그렇고 네, 네. 이번 앨범에서 종원 네. 그리고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아, 네. 이런 노래 들으면은 약간 이미자 선생님, 심수봉 선생님 네. 요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떡해. 이런 7080 성인가요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창법들이 네,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네. 아련함 혹은 절절함을 노린 어떤 김윤아 선생님, 김윤아 님의 네. 어떤 전략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도 데모할 때도 작업실에서 계속 불러보고 녹음실에 들어가서도 그렇긴 한데 데모하는 과정에서 이 파트는 이렇게 부르니까 더 좋다. 이 파트는 감정이 이랬을 때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 하는 분석 같은 걸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곡들은 그런 약간 트롯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또 뭐 종원 같은 경우는 스키 좀 네. 그렇게 네. 부른 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언젠가 저는 제 스타일의 트로트를 할 사람이기 네.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예전부터 네. 트로트를 하고 싶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종종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좀 어른이 돼서 하고 싶다. 좀 더 맞습니다. 성숙해지면 네.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들을 수 있을까? 김윤아님의 네, 트로트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 관능소설 나오자마자 마참네. 마침내. 김윤아님, 네, 김윤아 씨의 어떤 트로트를 내가 아.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되게 강력하게 들었거든요. 요게 그것으로 가는 예비 발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장기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의 경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을 작업해보니까 아마 솔로 지금 5집이니까 한 7집은 돼야지 트로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애송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이제 김윤아 씨의 트로트가 나왔을 때 분명히 다시 이 노래를 네. 얘기하게 될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우리가 장밋빛 인생 얘기할 때 네. 탱고 오브 투를 결국 네. 다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딱 들으면서 아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네. 참 특별했고 음, 보컬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 네. 이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네. 아, 이 노래 와 6분이 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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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이죠. 네.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도 네. 이 노래가 막 힘든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곡에 너무나 감정이 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칠하게 네. 그렇게 쫙 등 기대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아, 그런 네. 곡이었어요. 그래서 네. 와 부르시면서도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 노래 좀 녹음하실 때? 이 노래는 의외로 부르는 맛이 굉장히 있는 어, 곡이라 네. 즐거워요. 부를 때 굉장히 보컬리스트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곡이고 네. 감정은 이 곡은 제가 그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뇌를 한껏 속여서 뇌가 진짜 막 그 연애가 주는 발생시키는 호르몬들에 이렇게 막 절어가지고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막 그러고 있을 때 새벽에 제 작업실이 침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밤에 작업을 할 때는 12시쯤 잘 준비를 다 마치고 잠옷을 갈아입고 네, 네. 그 다음에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새벽 2, 3시쯤에 그냥 코드를 하나 딱 짚었는데 그때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가 그냥 나왔어요. 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네. 그리고 당신을 원하는 게 잘못인가 그냥 바로 또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 원래 그게 내 노래인 것처럼 그렇게 그 순간에 만들어져. 흘러나왔군요. 가사도 그냥 흘러넘쳤어요. 진짜로. 막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한 2시간 반 만에 만들었어요. 너무 이 곡은 작업할 때도 즐거웠고 근데 괴로운데 너무 즐거웠던 그리고 괴롭지 않았으면 못 만들었을 곡이라서 나중에도 언젠가 또 이런 방법을 써먹지 않을까 나를 속이면서 그 곡을 딱 만들 당시에 가상 연애를 하고 있던 네. 그 김윤아 씨가 진심으로 딱 이 노래가 나온 맞습니다. 거네요. 그 네.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절절한 네. 노래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채취라는 곡도 참 네. 재밌었어요. 들으면서 완전히 채취. 반대되는 곡. 네. 채취는 이 곡 역시 이제 일본에서 같은 팀이 녹음을 해서 네. 단시간에 녹음을 한 곡인데 굉장히 녹음 과정도 재미가 있었고 원래는 재즈 드럼하고 업라이트 베이스로 좀 하드 비밥 같은 네네. 느낌으로 편곡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혼자 그냥 이거를 편곡하는 것보다 어차피 장밋빛 인생을 전문가에게 맡길 거니까 이분은 재즈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이렇게 같이 부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이토 네코가 역시 편곡을 했고 네. 원래 곡은 채취라는 제목은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목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네. 어, 그대의 채취를 소재로 꼭 언젠가는 노래를 만들겠다. 엄청 섹시한 노래를. 네. 네. 그리고 저 실제로 이렇게 다른 것보다 그 살냄새 좋은 사람, 자기랑 맞는 살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살냄새에 맞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겠죠. 누구나 다 비슷할 그쵸. 정도. 그쵸. 네. 근데 그게 또 좋으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평생 연애를 하면서 한 2-3분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만났네요. 땀 냄새가 페로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있어. 암모니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네. 그쵸.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해야지라고 했던 이제 소재 중에 하나여서 이것도 네. 뭐 그냥 술술 베이스라인을 먼저 썼거든요. 딴딴딴딴따란.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이 써지면서 가사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고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또 노래가 완성된 곡입니다. 공연에서 진짜 멋있었어요. 아, 채취도 공연, 그렇고 네. 장밋빛 인생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공연을 보면서
아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공연을 네. 이렇게 보고 끝난다는 게. 아, 그래서 저도 아까워요. 네, 이게 네. 뭔가 영상이 남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 사람들 다 앉혀놓고 보게 해야 네. 돼. 막 텔레비전에서 이 멋있는 공연을 나만 반드시 정확히. 여기서 이 조금 있는 사람들만 네. 볼 수 없다. 아, 네, 그 자리에 네, 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쉬운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유산으로 네. 남겨서 다 네. 봐야 되는데 네. 저 막 너무 기억이 와. 선명하게 남아 있고 네. 눈을 못 뜨는 그런 제가 공연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지점이 뭐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유산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는 저희가 너무 저희 밴드들하고도 다 너무 네네. 합이 좋으니까 우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이거를 공연을 제가 6회를 했는데 아니다. 3회 했나요? 3회. 네. 4회. 4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네요, 지금. 공연을 4회만 하고는 네. 그냥 안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제 맨정신에 이 노래들을 듣는다는 게 제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막 일단 맞아요. 한두 잔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약간 이런 상태에서 네, 네, 네. 약간 하이하게 네. 들어야 옆 사람 되는데. 살짝 좀 네, 봐주고. 그러니까 봐주고 네. 그래서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8월 말에 아마 현실이 될 것 같고요. 오. 그때 좀 또 다른 장소에서 네. 네. 만남의 장이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대환영이죠, 저는. 영경 씨가 지금 약간 노리고 있는 것 저는 같은데. 당연히 가야죠. 예쁘게 하고 오세요, 다들. 네. 여러분, 섹시하게 하고 오세요. 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또 채취가 막 네. 듣다 보면 굉장히 긁는 목소리를 많이 내세요. 아, 진짜 네, 맞아요. 블루스 네. 곡이니까 너무 멋있게 네. 긁는데 또 채취선이라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곡들은 굉장히 청아하게 아, 또 부르시고 네. 이렇게 한 앨범에서만 네. 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컬이 변화를 하는데 사실 2001년부터 네. 1집부터 쭉 이렇게 보컬 많은 되게 스타일의 보컬을 구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목이 괜찮으신지 아, 쭉 이렇게 네. 일관되게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어떤 네. 비결이랄 게 아. 있나요? 지금 어제 제가 과음을 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정말 매일매일 있던 스케줄이 지난 주말로 약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뮤직비디오 팀하고 쫑파티를 그동안 못해서 네. 한예리 배우님하고 네네네네. 이제 킴보 감독님하고 같이 해야죠. 네. 파티. 이제 음주를 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순되지만 예, 저는 흡연은 안 하니까 네. 음주를 컨트롤하는 거 횟수랑 양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정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스태미너 레벨을 유지하는 게 정말 저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체력이 원래 또 얕아서 네.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잘 절주하는 사람이 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절주랄까? 절주. 음주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일시적 절주.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때 공연 앞두고 이제 4주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먹고. 평소에도 뭐 매일 먹진 않고 네네. 갑자기 제가 부끄러운 변명을 하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요. 아이. 한 달에 뭐 한 2번 그 정도 네. 먹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 네. 뭐 영경 씨는 저는 어떨지 아니죠. 문재 씨는 매일 그럼 제가- 드십니까? 아 매일 드시는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무슨 2번 말씀이세요? 정도 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엄마가 방송을 듣고 있다면 집으로 쫓아올 것 같은데 자 그럼 노래 듣고 또 노래를 또 듣죠. 네. 급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 앨범에서요 타이틀곡 또 다른 곡이 종언 네. 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이렇게 두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들인지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종원은 이번 앨범에서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넘버거든요. 네. 제가 315 360 앨범이 나올 때부터 네. Going Home 네. 있을 때부터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멜로디 성격이 너무 강한데 한국어가 잘 안 붙는 멜로디 리듬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딱 그런 곡이어서 멜로디가 너무 예뻐서 이거를 그냥 폐기하고 싶진 않은데 도무지 잘 붙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집 때도 완성을 못하고 4집 때도 완성을 못했는데 5집 때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 뭔가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곡이 이렇게 좀 화려하니까. 네. 근데 그 마음을 버리니까 붙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담담한 얘기로 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동양적인 정서에 한국적인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래를 해서 완성을 해봤고요. 네. 네,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고 네. 지금 가능하시면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김유라 씨의 노래 종원 그리고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이번 앨범은 사실 가사를 듣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되게 시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저희가 한창 얘기했던 유의 네, 그 네. 미묘한 관계 네. 이것도 곱씹는 재미가 있고 채취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남자들이 전시가 되는 게 저는 아주 마음에 그쵸, 들었어요. 그쵸. 그런 네, 부분이 너무 마음에 네. 들었고 해피엔딩 같은 경우에는 전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네. 가정에 헌신을 하다가 나를 잃어버린 여성의 네. 그런 고백이라서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위로를 되게 많이 받는 거죠. 사랑을 했다가 또 네. 한 구석에서는 아 사랑도 인생이구나 네. 이러는데 가사를 쓰면서 꼭 이런 가사는 써야겠다 하는 네. 어떤 염두에 둔 노랫말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해피엔딩이 요거는 정말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설거지하다 진짜 엉엉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 곡은 꼭 앨범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조건. 이 이야기는 다른 여성들하고 나누고 싶다. 뭐 물론 남성분들하고도 꼭 네. 나눠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특히 그냥 혹시 이런 과정을 밟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얘기는 나누고 싶다. 그리고 다들 각자의 자유를 찾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이 앨범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야기는 해피엔딩. 이거 앨범을 들으면서 네. 제가 엄마한테 가장 먼저 보내준 곡이 해피엔딩이에요. 제발 네. 꼭 한 번만 들어봐. 네. 왜냐하면 엄마한테 뭔가 낯간지럽게 이런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네. 제 성격상 네. 근데 이 가사가 네. 엄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네. 엄마가 엄마만의 자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관념 산문이라는 네. 속지가 같이 앨범에 들어있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를 토대로 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냥 지어낸 말. 산문집. 네, 산문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실 이 앨범이나 어떤 이런 관능 소설이라는 앨범의 컨셉이나 약간 제가 여태까지 선택하지 않았던 소재들을 선택한 모든 과정에는 이게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느 날 그냥 산책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번쩍 불을 킨 것처럼 되면서 나는 정말 중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는 길 중간에 있어. 근데 이 길은 표지판도 없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게 그냥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관념 산문이 우리는 중도에 있다. 네.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화살표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삶을 여행할 거야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잖아요. 그게 해피엔딩하고 사실은 또 다 있어요. 나만의 자유. 네. 그냥 내가 선택한 길로 갈 거야. 라는 어디로든 게. 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해피엔딩이라는 노래 저 진짜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음악을 딱 처음 들을 때요. 이 노래가 먼저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워낙 장밋빛 인생 강렬하죠. 그쵸, 뭐 채취도 그쵸. 강렬하죠. 네. 강렬한 곡들이 막 있으니까 해피엔딩은 좀 음악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수수하죠. 비교적 네. 수수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나중에 제가 딱 들어오는데 네. 약간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가사들 네.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사를 보면은 비 오는 일요일 아침 혼자 아이와 집에서 내내 웃는 표정만 짓느라 얼얼해진 뺨 너무 오래 예쁘게만 말하면 목이 조여오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지는 걸 모르는 넌 모르겠지. 이런 대목이 그렇죠. 이제 첫 네. 소절이잖아요. 네. 몰랐거든요. 저 그런 경험이 일단 없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주변에 있는 네. 지금 제 친구들도 뭐 엄마 되는 친구들이 있고 네, 네. 하니까는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뭐 저희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진짜 중요한 노래구나.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네. 자유를 찾아가겠다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진짜 핵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노래가 여기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약간 그래서
의무감 같은 게 생겼어요. 내가 이 노래를 알고 있으니까 네. 이 노래를 알려야겠다. 아. 알려야 한다는 우와. 어떤 의무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의 주변에 있는 뭐 남자 친구들은 약간 후순위로 밀리고요. 진짜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막 아기 낳은 친구들 특히 네. 막 너무 이거는 우울증이 없는 사람도 생기겠더라. 아, 그럼요. 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서 그런 친구들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이 노래 좀 퍼뜨려야겠다. 분명히 힘이 될 것 같다. 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 해피 엔딩의 가사도 네. 굉장히 사실 현실적이라서 네. 이 앨범에서 가장 잘 들어오는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바로 되니까. 네. 근데 이것도 그렇고 부사의 정원이라는 노래도 아, 네. 가사가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아, 네. 하계로 다 끝나면서 이제 네. 부사로 정말 다 네. 끝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내가 부사로만 가사를 써야겠다 이런 네. 곡이었나요? 네, 딱 그거예요. 아, 부사로만 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진짜 부사 아니면 부사구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거의 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사랑에 빠진 상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상태를 표현하기에 부사만큼 또 좋은 품사가 없고 그것만큼 우아하게 이걸 해낼 수 있는 품사가 없어서 네. 예, 정말 저도 작업하면서 엄청 즐거웠고 부사 수집이 그렇게 쉽진 않았던 유효 막상 사전 쓰려고 펴서 보니 네, 그렇군요. 이 앨범 아까 관념산문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1집에도 이런 에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 앨범을 다시 펼쳐서 네. 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 네. 앨범은 2001년이니까 네. 23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약간 풋풋하고 약간 어린 네. 글이라는 게 막 느껴지는데 네, 네. 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분이 되게 그대로 뭔가 이 시간을 가져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네. 신기했는데 아, 네. 이 두 번 막 같이 보니까 이 관념 산문을 이번에 또 하시게 된 이유 또 좀 궁금하고 네.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판타지 같은 것도 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1집에도 그랬었잖아요. 아, 네. 1집에 있는 그쵸, 에세이 그쵸. 마왕 네. 파트 같은 것도 맞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여전하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어떻게 또 준비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덕후의 피가 어디 가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솔로 앨범 때는 네. 이제 그때가 자우림 3집 나오고 이후였는데 네. 워낙 저희 데뷔할 때부터 분명 이 팀 해체될 거야. 제가 혼자 나가서 솔로하고 뭐 팀을 벌일 거야. 이런 얘기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네. 야,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런 앨범이 나오게 됐어.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네. 이제 소속사나 저나 그게 공통으로 가진 생각이라 네. 그렇게 책자 비슷한 게 들어있는 형태로 기획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냥 중도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다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네. 그냥 흘러나오는 생각을 혼자만 가지고 있기보다도 이 앨범을 그리고 딱 작년 이맘때 이탈리아에 가서 2주 동안 좀 글이나 가사에 대한 영감도 얻으면서 앨범 사진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록되어 있는 사진들은 다 제가 앨범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현지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이라 그때 흘러넘치던 생각들을 그냥 없애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네. 제가 또 그걸 나중에 기록용으로 보고 싶어서 어. 겸사겸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더라고요.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그렇죠. 네. 이게 특별히 이탈리아였던 이유는 또 뭘까요? 관능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아, 가장 잘 사랑의 어울려. 나라? 관능의 나라, 네. 로맨스의 나라. 로맨스의 나라. 그러네요. 딱 들으니까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아름다운 게 너무 많잖아요. 음. 네, 저는 정말 아름다운 것에 모든 아름다운 것에 덕후거든요. 지금 네. 오늘 탄미주의. 네, 탐미주의자. 정말 예쁘면 다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꽃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 네. 제가 좋아하는 꽃들. 네. 그래가지고 참 앨범 특별하다는 생각했고 저도 이제 이탈리아를 곧 가기 때문에 오. 막 괜히 이 네. 연결되는 느낌. 네네. 그래서 또 좋았습니다. 아하. 여행지를 한번 가보시는 게 여기
여기 어디 근데 가셨어요? 이제 갈 어디 거예요. 가세요? 네. 로마 갔다가 아, 네. 피렌체 아, 갔다가 이제 네. 스위스로 가는 아. 그런 일정인데 환상의 일정이다. 그런가요? 네. 저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약간 미지의 세계 같아요. 이번에 로마, 피렌체 다 갔어요. 저도. 피렌체가 정말 좋고요. 네,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은 네네. 정말 봐야만 하는. 거기서 살고 싶어요, 진짜. 어.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네네. 그냥 와인이랑 빵만 주면 네. 거기 어떻게 벤치 같은 데가 누워서 자면서 한 3, 4일 정도 보고 싶은 장소였고요.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부럽네요. 네. 네. 이 관념 산문. 산문을 네. 봤을 때 네. 민재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김윤아님이다 싶었던 네. 게 너무 약간 희망적으로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네. 예쁜 사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잘 보다가 뒤에 혈액, 뭐 혈관, 피 막 터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아하. 근데 또 아름다웠어요. 네. 그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우리는 복수해야 돼, 엎어야 돼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전 너무 좋았는데 근데 역시 좋네요. 아무래도 네. 첫 장에 있던 그 문장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완성된 지점 따위는 애초에 허락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열려있는 인간의 네. 열려있는 모습을 되게 주목해 주신 것 같아서 완성형 인간은 없다는 말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완성되는 건 없다. 그쵸. 네. 하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성숙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신 것 역시 같은데. 전문가의 말솜씨는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계속 나이를 먹겠지만 네. 유나님에게 성숙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 점점 더 부끄러움이 뭔지 잘 알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부끄러운 행위, 부끄러운 네. 생각. 지금 말해놓고도 제가 지금 부끄러운데요. 이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아니 저는 그 말이 네.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내 행동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난 네, 당당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부끄러움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남에게 어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고 네. 사회에 내가 어떤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니까 네. 저도 이렇게 유나님 같은 어른이 아, 너무 영광입니다. 되고 싶어요. 전 아직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영영 씨의 지금까지의 모습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부끄러움. 이해가 됐습니다. 민재 씨도 똑같기 때문에 뭐 딱히 저도 할 말이 없고요. 한번 저도 끼워주세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저 참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고, 저도 이 책을, 그러니까 관념 산문 쭉 읽다가, 마지막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와. 이 부분을 네. 한번 직접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어떤 제가 대목이죠? 읽는 거는 네. 의미가 없을 것 네. 같고, 여기 마지막 네. 이 세 번째 문단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직접 한번 알겠습니다. 쭉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중도에 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르는 무수한 갈림길 사이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계속 방황하다가도 언제나 나로 돌아올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음악은 계속되고 나는 기꺼이 죽음과 함께 춤을 출 것이다. 왠지 이렇게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 너무 저 이 문단을 딱 볼 때 네. 뭔가 약간 안도감도 들고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약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같이 네. 따라가면서 막 네. 제가 막 그랬는데 이걸 딱 읽으니까 이제 저도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고 뭔가 이분의 어떤 여정이 계속된다는 게 나 막 네. 느껴져서 그런 네. 안도감도 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글이 너무 이 마지막에 잘 어울린다는 게 네. 보고 나서 항상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네. 죽기 싫어하고 늙기도 그쵸, 싫어하고. 그쵸. 네.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그렇죠. 춤을 추는 거구나를 네. 너무 이제 뒤통수 맞은 것처럼 기쁘다. 느껴서 정말 되게 수많은 좀 무섭고 멋있는 말들이 많았지만 네. 결국은 이렇게 또 희망을 주는 것이 유나님이구나. 약간 팬심을 드러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음악 들어보고 또 이야기 마저 나눌게요. 채취 그리고 마지막 장면 준비했는데 이 두 곡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채취는 라이브 때 들으시면 끝내주는 곡이고요. 마지막 장면은 이게 그냥 들으시면 가사에 직관적으로 이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고
다음 앨범으로 가는 계단 같은 오. 곡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조금 더 자유롭게 잘 다루고 싶어요. 참 이 플라멩코 기타가 너무 멋있는 곡이잖아요. 그쵸. 네. 저 이 곡을 딱 들으면서 왠지 헤어질 결심 그 영화가 막 생각도 나고 네. 그렇게 둘이 헤어지는 그런 막 장면들도 막 생각나고 네. 그래서 진짜 가장 영화 같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앨범에서. 네. 제가 요즘에 가장 빠져있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또 돌고 돌면서 바뀌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김윤아의 채취 그리고 마지막 장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뮤브의 인터뷰 코너 다이브 인투 뮤직. 오늘 김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끔 아드님이시죠. MJ. 네. 공교롭게도 민재 씨와 맞아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네. 네네. 이 MJ에 대한 이 아드님에 대한 네. 이번 앨범의 어떤 소감 아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나요? 뭔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딱 그렇게는 안 해도 약간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더 존경이 담긴 그런 엄마 느낌? 멋있어. 네. 그리고 작업을 제가 진짜 몰아쳐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항상 저를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자라 그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다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아주 다 마찬가지거든요. 김민아 씨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작업하시고 맨날 일을 네. 너무 많이 하시면서 아이고 저렇게 일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는데 오죽하겠어요. 같이 사는 아들은. 해피엔딩 반응은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이 결국은 네. 거기 나오는 네. 일요일 비 오는 네. 같이 있는 아들이 자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어떤 뭐 특별한 얘기 있었나요? 특별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네. 이 노래가 마음에 충분히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아드님이시면 아시겠죠. 당연히 나중에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걸 알아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네. 오랫동안 우리 아드님 네. 저와 동명이인인 그분에게 남지 않을까 이 노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MJ한테는 본인의 주제곡이 이미 있기 때문에 3집에 에뚜알이라는 네.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자기 노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해피엔딩은 사실입니다. 주제곡은 아니죠 본인에게.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 해피엔딩이란 곡도 그렇고 사실 김윤아 씨 하면 여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확실히 여성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 네. 젊고 명민하고 어떻게든 네.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좋고 사랑스럽다. 이 인터뷰 보고 사실 유나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 그걸 보고 아. 너무 울컥했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동시대에 나와 같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영경님 너무 좋아해요. 저 울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인터뷰를 보지만 많은 뭐 저와 동년배도 그렇고 다들 세상의 부조리 앞에 저는 매일 앞에 서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김윤아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딸 아니면은 어떤 여동생들에게 네.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응원의 한마디. 네. 저는 전화 잘하자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할게요, 그냥. 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렇게 항상 멋있는 모습 보이고 뭔가 좋은 막 음악들 그리고 이런 인터뷰들 이렇게 네. 계속 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면 그 좋겠네요. 인터뷰 보고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뷰도 나보다는 또 이렇게 네. 약간 주변에서 네.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한테 보내줬어요. 봐요. 읽어보라고 네.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닿는 게 많았겠죠. 네, 저보다 네. 훨씬. 그래서 참 좋은 인터뷰였다. 좋은 다행입니다. 말씀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신 발언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상식적인 말을 해도 네. 소신 발언한다, 맞아요.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류가 있긴 한데 그렇긴 하죠. 네. 사실 그렇게 내 생각을 밝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유나님은 계속 네. 발언을 하시고 네. 뭔가 행동을 보여주셔서 저도 사실 그런 유나님의 어떤 행보를 보고 용기를 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침묵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나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뭐 유나님께 맡겨놓은 건 없지만 이런 발언들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우리 같이 힘내요. 네, 저도 이제
침묵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와, 유나님을 멋있다. 따라서. 경경 씨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네.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은 뒤에서 분명히 영경이도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도 앞에 가서 너무 좋아요. 아니야.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우림을 하면서 밴드로도 그렇고 솔로로도 그렇고 쭉 오랫동안 음악을 해오시면서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후배 뮤지션들이 참 많이 자우림과 김유나의 음악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저 주변에서 만나보면은 자우림 키드, 김유나 키드가 진짜 많고 지금도 네.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음악도 들으시고 하면서 네. 특히 좀 음악이 인상적이다, 들어온다 그랬던 다른 아티스트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일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랑 씨 네. 저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옥상달빛이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음악으로 무거운 얘기를 하잖아요. 무거운 방식으로. 근데 네. 옥상달빛은 정말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거운 얘기를 툭 하고 털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편안해 보이는 연주와 가창이 고난이도라는 거 사실은 그게 그런 게 또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네. 좀 더 많은 여성분들이 네. 자기 목소리, 자기 문장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저도 옥상달빛 두 분도 오셨었어요. 아, 올해 또 네. 앨범도 내셨었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딱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방송이라고 네. 두 장 딱 눈물 흘린 게 올해 이 앨범하고 김윤아 씨의 솔로 앨범하고 옥상달빛 앨범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런 막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올해 이제 6월밖에 안 됐지만 내 나이스. 몫을 다 했다. 진짜 올해 소원을 다 이뤘다. 그런 생각 들고 좀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옥상달빛과 이제 김유나님 이 두 뮤지션이 사실 다른 방식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네. 위로를 그런 주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을 다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유나님의 취향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네. 혹시 요즘 들으시는 음악, 네. 좋아하시는 음악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알고 싶어서 추천곡을 받아왔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소개를 부탁드려요. 일단 뭐 각별하게 요새 듣고 있다기보다는 네. 원래 제가 계속 듣는 음악들이에요. 지금 듣는 음악들도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스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서 들을 음악을 짠다거나 아니면 계절별로 몇 년의 봄 이런 식으로 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 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골랐고요. 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마니아데 까르나발, 카니발의 아침. 이거 다 따라라란 따라란 이 음악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싱어들이 불렀는데 브라질의 재즈 뮤지션이죠. 레니 안드라데라는 이제 여성분이 작년에 작곡하셨는데 네. 부르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재즈가 남미 재즈들은 조금 북미 재즈랑은 조금 당연히 달라서 진짜 좀 약간 덥고 습한 매력이 되게 있거든요. 네. 그 레니 안드라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 보컬리스트고 네. 그리고 가사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우리 음은 다 알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 막 번역해보고 알았는데 네. 아침이야. 너무 아름다운 아침이야. 다가온 행복한 날의 아침이야. 하늘에는 태양이 뜨고 모든 색깔이 빛난다. 꿈이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왔어. 이 행복한 날 후에 또 다른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아침이야. 결국은 너무 아름다워. 카니발의 아침에 내 마음을 노래한다. 기쁨이 돌아왔어. 이 사랑의 아침이 너무 행복해요. 라는 가사인데요. 멜로디가 그렇게 슬프잖아요. 네. 가사는 그 이렇게 멜로디에 맑은데. 이 아름다운 가사라니 정말 소름 끼치게 슬픈 곡이에요. 이 노래는.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가사를 알면 이 곡이 더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마니아 데 까르나발 레니 안드라데 버전으로 네.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곡
뭐랄까 제가 몇 곡을 생각해 왔는데 파두로 갈까요? 좋아요. 네, 카르미니오라는 네. 파두 싱어가 있는데요. 이제 엄마가 굉장히 국민적인 파두 싱어였고 네. 본인도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했어요. 오. 지금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네. 너무 아름다워요, 음악들이. 그래서 카르미니오의 아스페드라스 다미냐 루아라는 곡인데요. 네. 내 거리의 돌 위에라는 제목이래요. 네. 근데 가사도 이제 여러분 번역해 보시면 번역기를 돌리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이렇게 두 곡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 어떤 곡들인지 꼭 챙겨 들어보고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네. 3곡 더 추천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인스타그램에 네. 쭉 올려둘 테니까요. 한번 또 소개 만약에 하실 거 있으면 네, 뭐 다들 좋아하시는 제프 버클리의 라일락 와인 네. 추천 오늘 같이 듣고 싶어서 네. 가져왔는데 가사에 라일락으로 나 와인 만들었는데 레시피에 내 하트를 넣었어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 막 킬링 파트라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오늘 추천곡은 대부분 가사도 무시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곡들인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 원곡으로 Summer Kisses, Winter Tears라는 네. 곡이 있는데 이제 요게 Until the End of the World라는 빔 벤더스 영화의 네.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가면서 줄리 크루즈가 다시 부른 버전이 있어요. 네. 진짜 동양적인 선율의 아름다운 곡인데 또 보컬리스트도 너무 미성이라 꼭 같이 듣고 싶고요. 이 Until the End of the World는 OST 참여진이 진짜 장난 아닌데 요새 네. 이런 영화 음악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체리, 루리드, U2, 엘비스 코스텔로, 토킹 헤즈, R.E.M, 케이티 랭, 제인시 베리, 디페시 모드, 닉 케이브 앤 더 배드 시즈가 다 같은 앨범에 들어있어요. 위얼드 월드 아니에요? 완전 이 정도면 진짜 앨범도 진짜 끝내주게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의 지난 라이브 앨범 행복한 사랑은 없네가 그 앨범에 수록된 행복한 사랑은 없네라는 곡이 이니아 바다무가라는 프랑스 네네. 음악에서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거를 허락을 받고 한글어 가사를 새로 써서 이렇게 만든 버전인데 이 버전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8명의 여인들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다 해당 배역을 맡은 8명의 여자 배우들이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쿠아시에르 드 비브르 리브르라는 곡을 파니 아르당이라는 배우가 불렀는데 네. 이 곡까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제목도 어렵고 가수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저도 어려운 말들이 말하면서 막 어렵고 나와서 분명히 근데 다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잘 올릴 테니까요. 네, 와서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곡 2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브인투 뮤직 오늘은 새 앨범 관능 소설을 발표하신 김유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몇 번 뵙고 네. 했지만 이렇게 앨범을 내고 앨범 얘기를 쭉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자우림도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뜻깊었고 그리고 귀한 사실 작품이에요. 저도 네. 그리고 음악을 막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충분히 막 여쭤보고 한 것 같아서 참 좋고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네, 영영 씨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네. 이 어떤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들을 사실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나와주신 김윤아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 기회를 만들어준 뮤브도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전설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의 우상이고 우리 모두를 살려준 사람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저만의 언니 영원한 언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저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자님. 언니라고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이제 나오신다는 말 듣고 막 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자리에 와주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니들이 아는 그런 데에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며 막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뭐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아니.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어머니의 MJ도 방송을 해요. 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아, 정말 어느 자리보다 즐겁고 또 심도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저의 장황한 말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예,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또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김윤아님께서 한 개인으로서, 네. 사람으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나 네. 어떤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가 이런 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숨가쁘게 지낸 스케줄과 작업이 이제 조금 숨통이 약간 트일랑 말랑한 시점에 있거든요. 근데 또 말씀드린 대로 앨범에서 아직 못 빠져나와서 좀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쉴 수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진짜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그게 한 가지 숙제이자 고민거리고요. 제 꿈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연들을 착실하게 또 준비를 하고 다음에 나올 자우림 12집이 또 한층 더 좋은 음악으로 가득하기를 단기 목표입니다.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해피엔딩 준비했는데 아까 해피엔딩에 대한 얘기를 또 충분히 했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해피엔딩을 듣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알려야 된다. 그런 의무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왜냐면 타이틀곡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노래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뮤브 청취자분들께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뮤브 청취자 여러분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깨지시고 좋아하는 거 많이 찾아서 한껏 즐기시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춤을 춥시다. 감사합니다. 뮤브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방송에서 소개한 곡들은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 팔로잉 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아 씨의 해피엔딩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방송의 정민재, 정연경 김유나였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